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서 보니 맏며느린 형님이 시댁의 집안일을 맡아놓고 하고 있었어요. 합가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임대주공에서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팥줄부처럼 시댁을 오가며 시부모의 5분 대기조처럼 살고 있었어요. 13평짜리 영구 임대인 아파트에서 사는 걸 보니까 아주버니와 형님의 벌이가 그리 넉넉지 않은 것은 틀림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제게 아주버니가 그냥 조그만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진 않았어요. 형님도 아들 하나를 낳고 정해놓고 하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전에도 시댁에 들릴 때에는 어김없이 형님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항상 시댁의 주방 차지는 형님이 하고 있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댁 일을 내 일처럼 나서서 하겠냐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형님이 시부모님이 말이라면 하늘같이 떠받들며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과의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될 저로서는 약간 부담이 아닌 부담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형님이 저렇게 시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하면 당연히 둘째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래도 뭐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신혼집을 구했는데 얼마나 그럴 일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부르면 잽싸게 달려가는 형님과는 다르게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저를 비교를 하며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리탕을 형님이 맛있게 끓이고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아니면 소뚜껑에 삼겹살 구워 먹자. 빨리 건너와라. 늘 그러셨어요. 처음 한 달 동안에는 부르는 대로 열심히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말엔 당연히 시댁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남편과 아주버니야 홈그라운드니까 편하디 편하겠지만 형님과 저는 주말 내내 주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시누이가 있는데 미혼인 상태였고 늘 이거 해먹자 저거 해먹자 하며 시키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시댁에는 주말에 가지 않기로 했었고 오라고 연락이 와도 미리 남편과 여행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은 제게 불만이 쌓였던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북적북적한 것을 좋아라 했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버리고 시댁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저를 미워라 했어요. 생전에 한 번을 함께 여행 가자는 말도 안 꺼냈다고 말이죠. 그러던지 말던지 내 앞에 대놓고 불만을 하지 않는 이상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늘 남편에게 불만을 하곤 했다더라고요. 시누는 사귀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없었어요. 화려한 백조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남아 도우는 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에는 심심해서 저와 남편이 오지 않나 어디를 가나 하고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댁에서 시누이를 겪어본 나로서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제 판단하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시누이를 끼워넣지 않기로 했었죠. 그래서 시누이는 늘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님과 시누이는 한 편을 먹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유산을 했을 때였죠. 임신인지도 모르고 몸이 피곤했어도 회사에서 맡은 일이 있다 보니 쉬지도 못하고 무리를 한 탓이었어요. 병원에서 이틀 입원해 있다가 친정집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첫 임신에 유산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출산과 똑같이 몸조리를 잘 해줘야 나중에 불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었다가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퇴원을 한 이틀째가 되었을 때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몸은 괜찮아? 네, 잘 쉬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이젠 집으로 오지 그래. 벌써요? 유산 그거 나 같으면 유산 했는지도 모르고 지났을 거네.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유난을 떨어. 괜찮으니까 그만 오지 그러나. 유산도 출산과 똑같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불쾌했습니다. 뭐 어쨌다고 그만 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지 별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자네 몸보신 시킨다고 내일 오라고 하셨네. 나한테는 한 번도 몸보신 해준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자네는 좋겠네. 오랜만에 내게 전화를 한 형님의 말투가 영 달갑지는 않았어요. 형님,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저는 친정집에서 있다가 갈 거니까요.
그러자 퉁명스럽게 아니 꼽다하는 듯이 그랬습니다. 난 모르니까 자네가 직접 말씀드려. 내가 뭔데 맨날 남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언. 아, 그리고 모레부터 김장을 담글 테니까 동선 빠질 생각은 말게. 행여나 유산한 동서에게 힘든 일을 시키겠는가? 그냥 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 김장을 담그러 오라고요? 그래, 동서가 올 줄로 알고 전화를 끊겠네. 라고 하며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몸조리하러 친정집에 온 내게 김장으로 빨리 오라고 닥달하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고 집에 오지 그래요. 엄마가 언니 몸보신 시켜준다고 내일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와요. 오빠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혼자서 언니도 없이 호래비로 살아요. 아, 그리고 김장도 해야 하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큰올케가 맨날 혼자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팔 걷어붙이고 도울 생각해요. 같은 며느리인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패짱이처럼 놀아야 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야, 너희 둘이 서로 짰니? 어째서 돌아가면서 작정하고 전화했어? 김장을 하고 싶으면 하던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손 빌리지 않으면 김장 못하니? 설마 하니 고분고분했던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김장 큰올케 혼자서 하라고 그래요?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시댁 눈치는 하나도 안 봐요. 너 그 아가리 안 닥치니? 내가 네 눈앞에 있었으면 아구통 날렸다. 까불지 마. 네 말대로 나는 시댁의 눈치 같은 거 안 보는 사람이니까 시댁 눈치를 잔뜩 보고 사는 네 큰올케랑 너랑 하든지 알아서 해. 막 어째요? 막 나가자는 거예요? 막 나가자는 것은 너지. 어따 대고 유산에서 몸조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김장하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옆에 형님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더라고요.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자기가 유산에서 몸조리를 한다고 하네. 나는 만삭이었을 때도 김장도 할 거 다 했다고 하소. 별 가지런을 다 하네. 유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 말짱하기만 하더만 유산이라고 별스럽네. 조나선 너머로 들려오는 자기네들끼리 일부러 비꼬듯이 하는 말이었어요. 듣고 있는 사람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들이 쌍으로 편먹고 나에게 뭐 하자는 짓인지 열불이 났습니다. 야, 둘이 지금 뭐하냐? 너네 둘이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둘이 잘해봐.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둘이 잘해라. 그랬더니 형님이 다시 전화했어요. 동서, 아까 뭐라고 했어? 김장을 아가씨랑 둘이 사라고 했는가? 그동안 맨날 나 혼자서 시댁에서 추거라 일만 했는데 동서는 그 가짜는 유산을 핑계대고 나한테 다 떠밀겠다는 건가? 형님, 말은 바로 해야죠. 형님이 시댁에 봉사하는 것은 형님이 좋아서 하면서 그래요. 뭐? 내가 좋아서 한다고? 아니에요. 시댁에 와서 봉사하고 파출부처럼 일해주는 것이 즐거워서 하시는 분이 왜 나한테 똑같이 못한다고 못 잡아먹어 안 달랐어요. 뭐야? 자네 말 다 했는가? 파출부? 다 안 했으니까 말 끊지 마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돈 몇 푼 쥐어줬다고 했나?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는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들었으니까요. 받은 돈 있어서 그렇게 일해주러 다녔으면 됐지. 왜 나를 일 못 시켜 먹어 안 달랐냐고요. 같은 며느리끼리 뭉쳐도 시원차를 파네. 신우이랑 편먹고 나를 물먹일 생각인 거 모를 줄 알아요? 돈 몇 푼에 인성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렇게 추잡스럽게 살지 말아요. 속을머리 없는 아가씨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어디 형님이 찰되나 두고 볼라네요. 끊어요. 다시는 재수 없으니까 전화하기만 해봐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 전화가 불이 났어요. 제 심신 안정을 위해서 휴대폰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친정집에 들린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줬더니 시댁에 가서 한마디 해주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형님과 아가씨가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일 테니까 그리 알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착한 남편은 아주버니가 돈을 못 벌어서
시부모님이 주는 약간의 돈으로 형님이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단지 신우이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형님이 저를 미워 죽고 못 샀는데 말입니다. 형님은 시집을 와서도 단 한 번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가 시집을 왔어도 제가 할 말은 하고 사는 것을 영 못마땅히 했고 얄미웠나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일은 초월의 형님 차지이지만 저는 형님처럼 헌신하지 않아도 시부모님께 대우는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형님과 시누이는 한통속이 되어서 저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엄청 편했습니다. 서로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으니 더욱 좋았어요. 둘이 내가 없는 데서 치지고 볶으면서 나를 도마에 올려놓던지 말던지 직접적으로 내 귀에만 들려오지 않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거리를 두고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뒷담화를 깔 것도 말 것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더니 형님도 둘째를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바라던 딸을 낳으면 좋겠다며 아주버니가 남편에게 자랑을 했었대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신의 결혼식 잔치와 이바지 음식을 한다며 시부모님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 설레발을 치더니 임신한 몸으로 무리한 탓이었는지 신의 결혼식 날에 하혈을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을까 몰라요. 결국은 못 버티고 유산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유산한 형님에게 병문안을 갔더니 오르서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더라고요.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몸조리 잘 하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도 신혼여행을 떠난 신우이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하필 내 결혼식 날에 하혈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 자기가 알아서 몸 좀 잘 챙겼어야지. 나는 깜짝 놀랐잖아. 큰올케가 당장 하혈을 하고 병원에 가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당황스럽네. 신우이는 형님이 유산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저 신우이 결혼식 때 시댁 친척분들과 손님 맞이를 형님이 다 알아서 했어야 했는데 유산 때문에 병원에 가는 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네가 당해봐야 알지. 너도 형님처럼 아가씨 시댁에 충성하면서 살아봐. 만삭 때도 시댁 김장을 해주고 매주마다 일해주러 가고 시댁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살아봐. 알았지? 내 말은 듣기 싫었는지 그냥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한 지가 4년이 다 되었는데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제게 귀띔해줬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지금 아가씨 때문에 고민 이만저만이 아니래. 불임 판정이 났는데 아가씨 시댁에서 할까 봐서 말이야. 임신하기 위해서 몸조리를 한다면서 어머니한테 와 있는데 나한테 아가씨 몸보신을 시킨다면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형님. 아니 임신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몸조리예요? 아가씨 몸조리를 하다가 형님 몸이 아작나겠네요. 형님은 대기업 전자부품 하청 공장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도 경비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작은 수입이 남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 탓에 형님도 예전처럼 부른 대로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신우이는 불임 사실이 신우이 시댁에 알려지면서 이혼하라는 모진 압박을 받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닐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